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 월요일 밤 방송으로 찾아온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월요일이 싫어. 월요일 싫어. 월요일 싫어. 오늘 완전 늦잠 잤어요. 완전 늦잠을 자가지고 완전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원래 일할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회사 일이 좀 있어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회사 일만 겨우겨우 급급하게 일을 했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어요. 그래서 오후 내내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그러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월요일이라서 아마 일 다녀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월요일 싫어를 외치시면서 일을 다녀오셨을 텐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이 뭔가 주말을 보내고 나서 역시 일을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다 보니 월요일이 좀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바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번 주 바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좀 편집을 많이 하고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만간에 커버곡 이제 믹싱본이 나오면은 그걸로 또 이제 커버곡 영상도 만들어야 돼서 썸팡이 안녕 베아베아 들어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방송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바쁜 건 있을 수 있겠는데 어, 개인적인 현생이나 뭐 일정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 주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그래서 조금 방송 쪽에 조금 이번 주는 힘을 주려고 합니다. 교수님 간만입니다. 그러게 솜팡이 간만이야. 잘 지내고 있는가? 요즘 뭐 하고 지내는가? 저번에 얘기했었을 때 일하는 거 이제 또 그거라 그러지 않았었나? 아닌가? 바쁘다 그랬었나 그때도? 창업했다고? 창업을 했어? 저번에 왔었을 때 보니까 지금 보니까 3주 동안 풀 근무했다. 어, 회사 플러스 개인 일 신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했는데 카페 사장이 되었습니다. 짜잔. 아니 뭐야? 잠깐만. 지난번에 왔던 게 며칠이었지? 그럼 다시 보자. 아, 그 개인 일이 카페 창업이었다. 아, 지난번에 왔던 게 6월 18일이었네. 그럼 한 달 만에 카페를 창업을 하고 지금 이제 카페 사장님이 된 거야? 추진력. 이것이 바로 추진력. 오, 대단하구만. 아, 그럼 이제 솜팡이도 사장님이네. 사장님, 카페 알바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셀프 인테리어가 3개월. 오래 했네? 인테리어를 셀프로 했다고? 알바 바로 고용 가능함. 오세요, 제발. 사장님, 알바가 필요하신가요? 커피만 내려. 참고로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알바 중에 하나가 카페 알바입니다. 커피 내릴 줄 몰라요.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레시피랑 다 알려주시고요. 제가 진짜 안 해본 알바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안 해본 알바가 카페 알바예요. 제가 진짜 19살 때부터 21살 이때까지 알바를 진짜 3년은 아니고 한 2년 반 동안 진짜 별의별 알바나 알바는 다 해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해본 알바가 카페 알바야. 지금 마감 청소 중이라 청소 함서 들을게요. 마감하는 사장.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다 그 뭐라 그래 그 경력직만 뽑아서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겠어요. 어 경력이 없는 사람도 뽑아야지 그 사람도 경력을 쌓을 거 아닙니까. 음. 제가 알바를 진짜 어릴 때 19살 때 이제 제가 고3 때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긴데 근데 일단 울산은 못 오잖아요. 울산이요. 갈 수 있죠. 아니 사장님 알바 해서 돈 주신다면 뭐 제가 울산인데 못 가겠습니다. 대신 숙식 제공 플리즈. 시급 플러스 숙식 제공 플리즈. 나 창고 열어드림. 그러면 그 창고에 제가 창고에 컴퓨터랑 책상 좀 놔두고 방송도 해도 되겠습니까? 개웃기네. 방송 좀 할게요. 예, 창고에서 방송하고, 마감 끝나고 방송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알바하고, 그냥 아예 상주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오셔가지고 가끔씩 일이 잘 돌아가고 있나 확인만 하시고, 제가 상주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아침 오픈부터 마감까지 상주 알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숙식을 제공해 주시고 밤에는 제가 그 창고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웃기네. 아, 알바하니까 진짜 생각나는 게 되게 많네요. 그럼 최저시급 못 주죠. 최저시급은 주셔야죠. 그건 법정이잖아요. 법정 최저시급이라고요. 법정 최저시급은 주셔야죠, 사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사장님, 진짜. 말해서. 숙식비 20만원? 난방비 10만원? 근데 그래도 개이득인데? 아니,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을 하는 시간을 시급으로 받은 다음에 한 달에 숙식비 20만원이랑 난방비 10만원에서 3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 사장님 자꾸 뭐가 추가되네요. 그 수도세 10만원은 뭡니까? 그 숙식비 20만원에 수도세 10만원. 수도세 10만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도세 10만원 해가지고 저그 카페 화장실에서도 씻기도 하고 그 카페 주방에서 마감 친 다음에 야식도 만들어 먹고 좀 그러겠습니다. 인터넷은 쓰게 해드릴게요. 개웃기는. 화구 있는 거 어떻게 한 거야? 화구도 있어요? 나이스하네. 좋구만. 근데 카페에 화구는 왜 있는 거야? 뭘 하길래 화구가 있어, 카페에? 카페에 뭐 디저트 만들 게 화구를 사용할 만한 게 있나? 오븐이 있으면 모를까. 이전에 식당이던 곳이어가지고 남아있는 거구나, 화구를. 뭐 굳이 있는 거 뜯느니 뭐 어떻게 또 쓸지도 모르는 거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뭐 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남아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 개웃기겠다. 상주 알바 개좋은데. 네, 다녀와요. 제가 19살 때 이제 성악을 이제 19살 1월 딱 될 때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최대한 손을 안 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살 때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평일에 뭐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알바를 뭐 특이하게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주말에 뭐 이제 간단한 알바들 조금씩 했었어요. 뭐 흔히들 뭐 말하는 거 뭐 이제 주유소 뭐 요즘은 사실 주유소에서 알바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19살이었던 당시에는 뭐 그냥 고등학생들도 그런 아르바이트들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유소 알바 좀 해봤었고
그리고 처음 했던 게 주유소 알바였고, 그러고 나서 언제였지? 재수할 때였나? 재수할 때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해봤죠. 19살 때 주유소도 하고 편의점도 해봤고, 그리고 재수할 때 이제 노가다도 한번 뛰어봤었어요. 노가다도 뛰어봤고, 그리고 뭐 식당 알바 뭐 이런 것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정착을 했던 게 그 호텔 알바였어요.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처음에는 업체를 통해서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일을 좀 잘 하니까 한 호텔에서 아예 업체 끼지 말고 우리랑 다이렉트로 하자. 그 업체에서 떼가는 커미션 없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오,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닐 수 있어서 간 곳인데. 호텔 입장에서는 딱, 막 맨날 업체에서 오는 애들은 맨날 바뀌니까 맨날 올 때마다 가르쳐야 되고 엄청 귀찮긴 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입장에서는 북박이로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으니까 아주 콜 하고서 이제 그 호텔이랑 일을 시작을 해서 거의 대학교 1학년 초반까지 한 1년 동안을 그 호텔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거의 주말 내내 일했어요. 평일에 그 재수할 때 이제 평일에 재수학원이랑 레슨도 받고,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제 맨날 알바를 갔죠, 이틀 내내. 나름 짭짤했어요. 시급도 그때 당시 시급으로 최저 시급보다 훨씬 많이 줬었고, 거기다가 이제 좀 오래 하면서 거기 짬밥이 생기니까, 그리고 짬밥이 생기는 것도 짬밥이 생기는 건데, 뭐 운이 좋았다면 운이 좋은 거고, 일을 좀 잘한다고 이제 이것저것 시키게 되잖아요, 계속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호텔 일이 말이 호텔이라서 뭐 좀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지, 사실 제가 진짜 해본 다양한 알바 중에 막노동 다음으로 제일 몸이 이제 힘든 게 호텔이야. 그리고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내가 해봤던 알바 중에는 최악이었어요, 진짜.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게. 아무튼 몸을 진짜 많이 쓰고 엄청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진짜 좀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갑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물건 나른다고 고객용 엘리베이터 쓰면 안 되거든. 호텔은 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진짜 쥐똥만하게 작고, 거기다가 한두 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나르는데도 남자애들이 그냥 손으로 들고 들쳐매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어. 들 수 있는 거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시키지 않아. 다칠까봐 직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남자애들, 그 20대 초반의 그 혈기왕성한 남자애들이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그냥 그래, 이 정도는 들 수 있어 하고 들고서 막 계단을 막 오르내리는 하는 거야. 근데 그 들고 있는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 막 15kg, 20kg짜리들을 막 들고 막 계단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하니까 위험하긴 했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은 오히려 말렸는데, 일하는 이제 젊은 이제 알바들이 그렇게 했던 거고. 아무튼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일을 좀 많이 하고 잘 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그 호텔, 특히 이제 연회 쪽을 같이 담당을 한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결혼식이나 무슨 행사 같은 게 메인으로 진행되는 홀이 있어요. 원래는 그 홀 쪽에서 일을 처음에 이제 배우고, 어머니가 키위를 주셨어. 아무튼 그래서 홀 쪽에서 그러니까 일을 배우고, 음, 일이 익숙해지고 좀 잘하니까 이제 사이드를 나누거든. 뭐 쉽게 말하면 결혼식으로 예를 들면은 왼쪽은 뭐 신랑, 오른쪽은 신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 하객석이. 그 호텔은 이제 알바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A 사이드, B 사이드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일을 좀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사이드 뭐라 해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전체 홀 관리하는 높은 직원이 있고 각 사이드를 관리하는 좀 이제 낮은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랑 같이 이제 사실상 알바지만 그 직원과 동급 수준으로 일을 하는 그 사이드 각 사이드 메인 알바들이 있어. 그러면 그 메인 알바들이 그 처음 온 애들 이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일 좀 굴릴 줄 아는 애를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같이 또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랑 메인이 그 한 3명, 4명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일을 내리면 걔네들이 처음 온 알바들을 굴리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가끔씩 뭐 알바니까 못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애들 굴리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한 사이드 메인까지 이제 내가 대타를 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메인인 형이 못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메인 사이드를 잘 굴리니까 그 메인 홀이 있고 다른 층에 쉽게 말하면은 뭐 손님들이 많이 왔어. 하객이 많이 왔어. 그러면은 그 메인 홀에서 인원 충당이 안 되면 다른 층으로 일단 식사하고 나중에 사진 찍으러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추가 홀 쪽으로 이제 추가 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홀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랑 그 메인 알바 한 명이랑 나머지는 다 이제 처음 오는 애들만 보내요. 그럼 이제 사실상 그 직원도 이제 추가 홀 직원 메인 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메인 알바한테 거의 많은 걸 맡겨놓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일을.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베니는 그 추가 홀 거기로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의 한 반년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 반년은 그 추가 홀 메인 알바로 있으면서 추가 그 반년 동안 맨날 거기 있으니까 담당 직원하고도 당연히 친해지고 담당 직원이 베니야 아침에 베니야 힘들다 이제 술 드셨어요 어제? 좀 맛있다. 아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물 좀 드시고 오세요. 뭐 정신 좀 차리고 오셔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알바들 쭉 불러가지고 그 추가층으로 온 층으로 쭉 불러가지고 교육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래저래한 추가층이고 몇 층에서 넘치면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미리 밥을 먹고 나중에 사진 찍으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후딱후딱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손님들 자기들끼리 앉는다 어쩐다 뭐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저기부터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앉히라고.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일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렇게 돼요. 그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때 20살이었단 말이에요. 20살인데 20살이어도 사실상 알바들끼리 뭐 처음 본 애하고 뭐 나이 얘기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거 말하는 타입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일만 굴릴 거니까 이제 그쪽 이제 알바들을 뭐 이렇게 따로 안 불러요. 그냥 그쵸 그또 처음 본 사람이잖아. 그냥 그 특징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거기 안경 쓴 형 일로 와요. 거기 그 단발머리 언니 일로 와요. 막 이런 식으로 불러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굴리고. 그래서 제일 오래 한 알바가 그 호텔 알바였던 것 같아요. 한 1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초반까지 그 일을 했거든요. 1학기 때까지.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는 놀았어요. 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신나게 노냐 하고서 진짜 1학년 여름방학 내내 알바 그만두고 쭉 놀았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좀 2학기 때는 놀았던 것 같아. 나는 1학년 2학기 끝나고 군대 가는 게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서 놀았었고,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처음에 또 식당 알바를 했어요. 식당 알바를 하다가 그 식당 알바를 한 2달 하고 그만뒀었던 것 같아요. 2달 하고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알바했던 게 올리브영. 음.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또 했죠.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알바할 때도 또 일을 좀 잘했어요. 그 매장이 가맹점 매장이었는데 그때 막 오픈한 그런 가맹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픈 멤버였어요. 저도 한 2, 3주 늦게 들어간 오픈 멤버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2달 일하고 나니까 그 점장, 이 얘기는 가끔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저 쓰레기 같은 점장이 있어가지고 오픈 멤버가 갈리고 그 다음 멤버가 또 한 번 갈릴 때까지 내가 남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까지도 내가 알려주고 있는 꼴이 되니까 가맹점이기도 하고, 점장이 나한테 뭐 직원 건의도 하고 막 이렇게 제안도 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다가 그 올리브영 그만둔 다음에 무슨 알바 했었지? 올리브영이 마지막 알바였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올리브영을 그만두고 그 뭐였지? 올리브영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선배들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이제 노래하는 쪽 알바들만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뭐 어디 축가, 행사 이런 것들 알바를 쭉 꾸준하게 그때 하다가 2학년 2학기 때쯤부터 이제 합창단 같은 데들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합창단은 2학년 1학기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라고 가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한 게 이제 2학년 2학기 때쯤부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3학년 될 때쯤부터는 지휘를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휘하는 게 진짜 빠른 케이스기는 해요. 제가 좀 빨리 한 편이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알바라기보다는 이제 알바는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안 하고 지휘하고, 뭐 이제 축가 같은 거가 좀 들어오는 경우에 시간이 맞으면은 가서 좀 이제 땜빵으로 그냥 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알바를 하는 곳은 아니고 땜빵으로 간간히 뭐 이렇게 축가 부르러 가는 정도. 그거 외에는 딱히 알바랄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휘랑 뭐 이렇게 어디 솔리스트랑 합창단 뭐 솔리스트 뭐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 거로 해서 그런 걸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 4학년 내내 좀 그런 거 하면서 돈 벌고, 그러다가 알바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거리가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뭐 대충 뭐 기억에 많이 남는 조금 그래도 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알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알바 거리들은 카페 말고는 진짜 거의 대부분 다 해본 것 같아. 뭐 물론 또 이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이런 알바도 해보셨어요? 물어보면 안 한 게 있을 수야 당연히 있고, 그런데 흔하게 하는 알바들은 다 해본 것 같아. 편의점, PC방, 그리고 뭐 음식점 서빙, 뭐 주유소, 노가다, 노래방 그 막 그것 관리 그런 것도 알바 잠깐 했었었고, 뭐 해봤지? 아무튼 막 별의별 거 다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알바 얘기를 하면은 항상 막
누군가가 이제 알바하면서 있었던 더러웠던 일, 갑질당했던 일, 뭐 사장하고 뭐 무슨 뭐 건이 있었던 일, 뭐 이런 얘기들 막 듣다 보면 나도 막 당연히 이 알바 저 알바 많이 해보고 오래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뭔가 경험들이 있잖아,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막 떠올라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아 옛날에 나 알바할 때 막 이랬었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바를 해보는 거가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회사 같은 거 다니기 전에 그냥 알바 같은 거 해보면서 나름의 사회 경험도 되는 것도 솔직히 있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좋은 게 아닌데 갑질 당하거나 뭐 좀 사장님들한테 불합리한 경험도 당하고 해본 경험들이 회사의 그 더러운 그것들을 미리 약간 맛보게 하는 맛도 있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알바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보고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알바 같은 경험이 없이 회사 일을 바로 시작을 해보면 되게 회사 일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주변 친구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나도 좀 꼰대 같은 마인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회사 다녔었을 때 약간 뭐랄까 회사다 보니까 알바생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알바생 수준의 일을 시키려고 뽑는 약간 단기 계약직 같이 이렇게 뽑는 게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음. 거기에 들어왔던 친구 한 명이 좀 젊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25? 남자였는데 뭐였지? 본인 개인 사정으로 뭐 공익을 다해야 되는데 그 공익도 뭐 이제 자리가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공익을 이제 못 가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공익 그거 결과가 다음 거 신청할 수 있는 게 몇 개월이 남았냐? 뭐 이렇게 뭔가 6개월 이상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6개월 일할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였어서 그러냐? 그럼 일단 최소 6개월 동안은 그러면 일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냐? 때만 아, 자기는 그러고 싶대요. 사실 공익도 사실 지금 가고 싶지도 않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좀 일은 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을 합시다 하고서 뽑기는 했는데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성격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약간 알바 해본 경험이 아예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알바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학교만 열심히 다녔던 친구고, 처음으로 일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알바라고 안 부를 뿐이지 사실 알바 같은 개념으로 들어온 친구인데도 우리가 크게 뭐 일을 안 시키는데도 어 뭔가 되게 많은 거에 불합리함을 느끼더라고요, 그 친구가. 음.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막 아니 왜 제가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식이 아니고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일이 전화 많이 받는 거였거든요. 전화 이렇게 오면은 전화 받아서 응대해주고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안내해주고, 만약에 그쪽에서 뭐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여기 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 그럼 그쪽에서 대응해 줄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 얘기하고 누구한테 응대해 주실 수 있는 해당 내용 담당자분한테 넘겨드린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만 알려줬거든. 근데 그 전화 받아서 사실 진상들 많잖아요. 그런 진상 전화에 있어서 되게 엄청 불합리함을 엄청나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잘못된 거지. 진상이 잘못한 거지.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진상이 잘못한 건데, 사실 뭐랄까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그렇게 꼰대 같은 말 같긴 하지만 알바를 좀 이렇게 많이 해보고 진상 손님도 만나보고 특히 뭐 술집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막 진짜 주치자 진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대응해보고 해본 친구들은 전화로 진상질 하는 거에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해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면전에다 대고 쌍욕, 술 취한 사람이 쌍욕하고 막 이런 것도 당해보고 그러다 보면 전화로 막 이렇게 진상 부리는 사람들 그냥 뭐야? 막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나도 그랬고 사실은. 근데 이제 뭐랄까 그 친구는 한 번도 알바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본인한테 그렇게 갑질하고 진상질하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본 거지,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그런 대우를 처음 당해본 거랄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 그거를 납득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주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꼼꼼하고 싹싹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잘 대응할 줄 알았는데 좀 되게 억울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억울해하는 게 사실 당연하긴 하니까 이제 달래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게 힘든 거야, 사실은. 일하는 것도 바쁘고 그 진상들이 결국에 그 친구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니까,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니까 사실 우리도 진상 당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짜증나는 와중에 그 친구 멘탈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가 솔직히 이제 같이 일하는 당시에는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아니 지금 이 진상도 빨리 처리하고 원래 하던 일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 멘탈 케어를 내가 해줘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확 느껴지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지원할 때 이력서 내용에 딱히 알바나 이런 게 없었던 거를 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구나 라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마인드로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그만두고 나서 다음 사람 뽑을 때는 이제 그런 알바 경험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면접 볼 때도 이력서에 뭐 다른 얘기가 오는데 뭐 회사에 낸다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건지 뭔지 알바 해본 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알바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게 되고 이제 알바 안 해봤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군요. 안 해봤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라고 말해놓고 이제 약간 후보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되더라고. 이제 혹은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알바 해봤다. 네. 이력서라서 딱히 안 넣었다라고 해서 알바 그럼 뭐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비스직이나 사람 응대하는 그런 류의 알바를 해본 친구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제 은근슬쩍 유도하게 되는 거죠. 막 그럼 술집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었구나. 막 아니면 뭐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구나. 막 이러면 그런데 진상들 많잖아요. 힘들었겠다. 그랬을 때 거기서 그냥 뭐 그냥 일하는 건데 하는 거죠. 뭐 약간 이런 류의 반응 나오는 친구를 뽑게 되긴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쵸, 그런 거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 나오는 친구 보면은 이 친구는 만약에 우리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멘탈 케어 해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물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뭐 잠깐 면접 본다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다 그냥 단촐한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너무 꼰대 같긴 한데 그렇게밖에는 면접 때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되게 꼰대 같고 되게 나이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꼰대 끼가 있는 거는 뭐 사실 인정합니다만 꼰대까지는 아니고요. 꼰대 끼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꼰대는 아니고요.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늙지 않았거든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뭔가 오늘 아침에 어제 물론 제가 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난 건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오늘 되게 날씨 맑았잖아요. 어제 비가 그렇게 오더니만 또 오늘은 날씨가 맑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조금 그래도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났을 때 날씨까지 안 좋으면 사실 막 이러면서 끝까지 좀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좀 별론데, 그래도 날씨가 맑아서 좀 컨디션 쪽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잠을 뭐 늦게 잤을 뿐이지 늦게 일어난 만큼 뭐 못 잔 건 아니다 보니까, 잠은 충분히 잤다 보니까 약간 좀 잠은 충분히 잔 상태에서 날이 맑고 되게 뭔가 좀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느껴지니까 컨디션이나 텐션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네, 오늘 다행히 텐션이나 컨디션이 괜찮아서 늦게 일어나는 대신에 일을 좀 후다닥 빡시게 해가지고 오늘 회사 일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추가가 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뭐 요청이 없는 이상 회사 일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 아니다, 하나 있구나. 하나 있네. 이번 그러니까 주말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긴 하네. 까먹고 있었다. 그게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있었구나. 하기 싫어. 더럽게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서 나도 모르게 까먹었다. 에이, 안 하고 싶네. 뭐 어쨌든 해야지 뭐. 해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그건 주말까지니까 뭐 천천히 한번 그냥 좀 보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랍니다.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딱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하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야. 뭐 수다 떨다 보니까 뭐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9시 53분. 오늘 조금 늦게 키긴 했는데 수다 떨다 보면 또 시간 금방이야. 좋습니다. 오늘은 맞다. 월요일인데 뭐 공지 디코에 올리기는 했지만 이번 주 스케줄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안 봤군요. 잠깐 한번 스케줄 좀 일단 먼저 볼게요. 이번 7월 4주차 방송 시간표입니다. 네, 디코에 처음에 올렸다가 제가 수정해가지고 한번 다시 올렸거든요. 이게 수정된 내용입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은 세키로 진행을 할 거고, 수요일 목요일은 정기 후방입니다. 네, 뭐 수요일 목요일 정기 후방 그대로 진행을 하고, 금요일에 오리를 할 건데, 오리를 좀 지금 지난주에도 하나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오리 금요일에 하루 하고, 토요일에는 그때 우리 포인트로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벌칙하고 같이 시켰던 게 올리업이었죠. 사실상 말이 포인트지 이것도 벌칙 수준이고, 사실상 지난 토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했던 공포 게임이 사실상 벌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시 어서와 들어서리 않고, 사실상 진정한 벌칙은 이번 주 토요일 올리업이 되지 않을까. 올리업이 진정한 벌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고통스럽네요. 네. 공략 많이 보라고? 공략 보면 재미없지. 공략 보면 그게 무슨 재미야. 공략은 안 봐. 특히 이런 거 공략 보면 재미없어요. 네. 구르면서 직접 헤매는 게 참된 맛 아니겠습니까? 공략을 봐도 손이 따라줄지 미지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건 공략 보는 거 아니야. 내가 갖다 박는 거지. 그리고 뭐 어쨌든 올려 방송으로나 유튜브로는 많이 봤어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많이 봤다라기보단 좀 봤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충 뭐 속임수가 있는 구간이라던가 이런 거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만 뭐 제가 놓치지 않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토요일에는 올리업 진행할 거고, 일요일에는 로아를 할 겁니다. 네, 로아가 이제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많으면 이틀 정도 로아를 좀 하는 게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로아를 할 거고, 그쵸. 소울리터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가 안 하고 있기도 했고,
아까 처음에 금요일로 로아를 만들어서 올렸다가 제가 수정을 해서 일요일로 바꿔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저번에 말했던 대로 어쨌든 소울리터 이제 처음 키우는 거고 뭐 이제 이것저것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보는 게 좋잖아요. 좀 빨리 키우려고 하면은. 그래서 더보기 무료를 좀 하려면 6캐릭을 최소한 한 번씩은 레이드 가서 골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 동안 네, 기존에 골드 벌이하고 있는 캐릭터들 가서 골드를 하나씩이라도 네, 획득을 한 다음에 일요일에 소울리터로 네, 이제 뭐 발탄이나 뭐 이런 거 하나씩 차근차근 가면서 네, 골드 획득을 못하는 대신에 더보기가 무료니까 좀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 이거 지금 봤는데 저거 왜 저렇게 됐지? 이게 원래 옛날에도 저랬나? 저 방송 시간표 중간에 연결하는 게 왜 끊겨 있냐? 이제 보니까 오른쪽 거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나 지금 봤어. 어. 너덜너덜. 그러니까 옛날에 안 저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처음부터 저랬네. 맨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저랬어. 이제 본 거야? 우리 여태까지 저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저거 원래 저런 거였나 봐. 헤헤. 모른 채 살자 우리. 우리 모른 채 삽시다. 아니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글자만 넣는 거니까 내 퀄리티가 아니야 이거는. 뭐 아무튼 간에 네 그냥 이렇게 봅시다. 뭐 귀찮아. 몰라. 아 저거 사실 끌어올리면 될걸.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끌어올리면 되는 걸 거예요.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다음번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번 주 방송 스케줄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미리들 참조해 주시고 변경사항 있거나 하면 디스코드에 미리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컨텐츠 세키로를 하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요거 정리를 하고 플스를 켰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플스를 켰네. 아 근데 진짜 이제 여름이라서 날씨가 진짜 엄청 덥다. 이제 8월이잖아 좀 있으면. 아 나 8월 되면 진짜 더울 것 같은데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8월 되면 진짜 더울 것 같은데 특히 내 방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놔서 조금 그나마 지금 나은 거지. 엄청 더운 원래 구조의 방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자 그러면 그래 어차피 이거 정리도 좀 해야겠다. 세큐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음악 듣고 계시면은 다녀와서 바로 세키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스트레칭 하고 물 마시기. 좋습니다. 세키로를 이제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꾸고 시작할게요. 바로